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60대 여성이 주식 리디방에서 투자 고수로 불리는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이 밝힌 이력은 화려함 그 자체였는데요. 전직 의사 출신으로 외국계 투자 기업의 임원으로 일했었고 법인만 6개, 직원 1,000명을 거느린 회사 대표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가족 관계까지 얘기하면서 스스럼 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훌륭한 청년들이 왜 결혼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그럼 결혼 안 한 자제가 있냐 해서 나도 이런 딸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딸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요. 남성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여성은 큰 충격을 받고 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남성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어진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제보 사건. 제보자는 이 이모 씨.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낱낱이 알리고 싶으시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 60대 여성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한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 투자 고수로 인기가 많았던 40대 남성 한 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이 스스로 이력을 밝혔는데 명문의대를 졸업해서 전직 의사다. 그 이후에 외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고 네로라는 외국계 투자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 법인만 6개, 직원 1,000명을 거느린 대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 소유라면서 이 100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주식 종목을 분석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도요, 해당 아파트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사기꾼들, 전청조도 그랬고요. 뭔가 이렇게 그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스펙, 또 억대 스포츠카. 자, 이 주식 리딩방에서 돈 자랑을 서슴없이 했다는데요. 그 영상 만나보시죠. 이거 종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진짜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5만 원권들이고요. 수표금 1억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 20장, 수표 3억 원, 현금 2억 8천입니다. 네, 쏠게요. 자, 신사임당 어딨나 했더니 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구만요. 네. 네, 정말 부자들은 사실 저렇게 돈 자랑 안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보통 사람들도 안 하죠. 근데 저 사람 지금 뭐 현금하고 수표까지 다 저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현금과 수초를 보여주면서 거래처에서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멤버가 아니 요즘도 현금을 이렇게 주는 거래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현금 거래하자 그래서 받아오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100평대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보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오늘 이 피해자한테 어머니한테 막 하듯이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으시다. 정말 우리 어머니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막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안쓰러우셔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께서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볼게요. 그러고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2개월 후에 3,500만 원을 딱 다시 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보자 이 60대 여성, 이 60대 여성에게 저 사기꾼이 아유 어머니 막 이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아들 갖고 그래 속에 있는 얘기 막 하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일단은 3천만 원을 줬는데 3,500만 원 돌려주고 뭐 엄청나게 뭐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100평대 아파트 보여주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가족 관계 얘기도 쭉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저 남성이 아이고야. 혹시 저 어머니 결혼하는 자제 있으세요? 제가 따님 소개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장모님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님에서 장모님으로. 네, 바로 장모님처럼 모시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 프로필을 보냈고 그래서 이 제보자는 저 남성에게 본인 딸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설마 자, 딸을 만나긴 만났는데 딸은 좀 저 말 많은 사람이 좀 싫은 것 같아요. 진짜. 말이 많고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나기 싫다라고 딸은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남성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이제 자기가 어머니라 하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 나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제 장모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궁합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 하더라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 또 이 장모님만큼은 고수익을 또 원금을 특별히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몇 배로 돌려드리겠다. 12% 이자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한 6회에 걸쳐서 총 5억 6천만 원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중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부는 돌아오긴 했는데 대다수는 지급할 날짜에 오지 않았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리고 가족이 상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돈을 줍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믿게 한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사달이 벌어지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돈을 주지를 않다가 어느 날 돈 다 드릴 테니까 집으로 오세요 했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남성의 충격적인 이 사기꾼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애 5 딸린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60대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수소문 끝에 그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여기 이 집 맞나요? 여자가 애를 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설마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돌은 만에 있을 수 있었지만 정말 애가 딸린 기혼자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애를 둘을 데리고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왔어요. 아, 이게 사기구나 하고 절차를 밟아서 가족관계에 호적 긁히니까 애가 호적만 5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 딸을 또 만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네, 결혼을 3번 했습니다. 3번 한 유부남이었고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돈을 다 변제해준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동호수랑 달라서 뭐 관리사무소며 주차장이며 부동산이며 다 찾아다니고 수소문한 끝에 실제 동호수를 알게 돼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렀더니 웬 젊은 여성이 애 2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했는데 긴가민가 해왔는데 그 여성을 본 순간에 투자금 사기뿐만이 아니라 혼인빙자 사기까지 당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혼 3번 한 유부남이었고요. 이 사실 알게 된 뒤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더니 네. 애가 5이었습니다. 진짜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제보자의 딸을 또 만났던 거고요. 이 제보자랑 8차례에 걸쳐서 연락하고 또 만났던 그 자신의 어머니 역시도 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상견례 비슷한 걸 했는데 그 자기네 부모님이라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알바 대역이었다. 자, 소장님.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전창조의 혼인 빙자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피해자의 이 딸과도 뭐 만나고 있었죠, 잠깐. 거기에 사실은 3번째 결혼을 한 부인이 있어요. 3번째 결혼을 한 부인이 또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어떤 의료인과 중혼, 그러니까 결혼을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그 리딩방 사람들도 다 초대를 하고요. 굉장히 멋지게 야외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까지 한 것을 알고 이 의료인은 지금 굉장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의 금융인 도 있습니다. 이 금융인하고는 결혼을 미끼로 상견례도 했고요. 여기에서 또 어머니 대여까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직업 미상의 여성에게도 또 혼인 빙자 사기를 쳐서 지금 동거를 하기 직전에 깨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고 한 6, 7명이 되는 상태거든요. 아이도 지금 5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사기꾼인 것이고요. 이 여성들과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 안담합니다. 그 의사 가운 입고 있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저거 코스튬 플레이 한 거였대요. 그렇죠. 아이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거죠. 본인의 직업, 그다음에 본인의 그 당연의 경력, 당연히 다 거짓이었고요. 예.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돈까지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일단 확인된 것은 피해자가 총 10명입니다. 적게는 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현재 이제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액은 3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남성은 뭐 당연히 구속이 됐고요. 지금 다음 달 7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참 이 사기꾼들 처벌이 참 약하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